안녕하세요. 안철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4단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금 암기 위주의 좀 내용이 많았죠. 자, 오늘 이 시간부터가 사실은 이 4단원에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도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한테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자, 우선은 교재는 페이지 130페이지고요. 제목을 보시면 정보의 저장과 활용이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 몇 번의 반복을 하셔야지만이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굉장히 좀 신기한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로 이 화면을 많이 보고 계시겠지만 어떤 하드디스크에 어떻게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마그네틱 카드, 보통 뭐 일명 회원카드라든지 또는 뭐 신용카드, 이러한 같은 것들이 과연 어떻게 정보가 저장이 되고 또 기록이 돼서 우리가 그것들을 읽어오게 되는지, 그러한 과정을 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파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와 그 다음에 원리 같은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위주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성을 이용한 정보의 기록과 재생, 자, 그 부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오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파트에 딱 그 뭘 보시면은 자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성. 그리고 자기장이라는 말이 자, 이 두 가지의 용어가 보일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자기장이라는 용어는 좀 친숙하죠. 자기장이 뭡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 막 표현이 좀 어렵죠. 예, 우리가 보통 자기장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자석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쪽을 N극이라고 하고 여기를 S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자석의 힘이 분명히 이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 자석의 힘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자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내가 만약에 이 막대 자석을 반으로 뚝 잘라버렸어요. 반으로 뚝 잘라버리면 자, 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조각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N극과 S극이 딱 자름으로써 분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서 작게 되면 바로 또 다른 N극과 S극을 형성하면서 또 다른 작은 자석이 돼버려요. 만약에 얘를 또 반으로 자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N극과 S극이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N극과 S극을 가지는 또 다른 자석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석이라는 것은 N극과 S를 분리할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자석을 쪼개도 N극과 S극은 항상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느 때까지 존재를 하냐면요. 바로 원자의 크기에 다다를 때라도 이 N극과 S극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자라고 얘기를 하면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뭐가 돌고 있느냐? 보통 그렇죠. 바로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전자의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 마치 공전하는 듯한 모양을 띠고 있죠. 이런 것을 전자의 궤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지구는요,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돌아요. 이건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는 자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도 원자핵 주변을 이렇게 궤도 운동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도는 전자의 스핀 운동, 이러한 두 가지 운동을 전자는 하게 됩니다. 전자의 궤도 운동, 전자의 스핀 운동. 됐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전자라는 것이 이동해 가는 것이, 전자가 이동해 가는 것이 바로 뭐가 형성이 되는 거냐? 바로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전자가 이동해 가는 것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맞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은 전자의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움직인다?
그렇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 바로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잠시 후에 하겠지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기느냐? 자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앙페르 법칙. 자, 따라해 보세요. 앙페르 법칙. 예, 앙페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자,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도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한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기느냐?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기장이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주변에 N극과 S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석을 원자의 크기로 자르더라도 원자들도 바로 전자가 돌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석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원자의 크기에서 이렇게 전석의 존재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원자자석. 뭐라고요? 원자자석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김에 이 앙페르 법칙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페르 법칙, 그리고 이 시간에 법칙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두 가지 법칙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지금 우리 교재에는요, 이 앙페르 법칙과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패러데이 법칙 두 가지 내용이 조금 자세한 내용이 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부터 설명하고 있는 이 앙페르 법칙이라는 것과 패러데이 법칙 요 두 가지를 필기를 해두세요. 아셨죠?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앙페르 법칙이라는 건 뭐냐? 앙페르 법칙. 자, 이 앙페르 법칙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연치 않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GPS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여행을 떠날 때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나침반을 활용하여 방향을 잡고 여행을 떠났죠. 맞나요? 좋습니다. 이 나침반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우리는 흔히 북쪽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왜 나침반의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느냐? 바로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에 2단원에서 배우시죠? 예, 지구도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기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라는 걸 형성하게 되고 그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바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도선에 어떠한 직선인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려줬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다가 나침판을 하나 갖다 놓은 겁니다. 원래 나침판의 N극은 북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전류를 흘려주는 도선 주변에 나침판을 갖다 놨더니 나침판의 N극이 북쪽을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구 자기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또 다른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지구 자기장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구나. 바로 이렇게요. 그렇다면 그러한 자기장의 방향과 그리고 크기는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이냐는 거죠. 됐나요? 좋습니다. 바로 그러한 법칙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앙페르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도선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잡습니다. 어떻게 자냐면요. 방금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도선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돌 수도 있을 겁니다. 전류가 흐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보통 이렇게 코일을 막 감아 놓은 것을 솔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거는 이제 약간 입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떠한 통에다가 감은 모습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에다가 어떠한 전선을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의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여러분들 혹시 오른손 좀 들어보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에서요, 엄지손가락만 피세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러한 손동작을 가지고 우리가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방금 그 오른손을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입니다. 자, 오른손. 됐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엄지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표현한다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뭐가 형성이 되느냐? 자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지손가락으로 만약에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킨다면 됐어요?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자석의 N극을 가리킨다면 바로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으로 뭐가 흐르느냐? 전류가 흐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상당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전류가 흐르면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자기장. 만약에 엄지로 자기장을 표현할 거면 네 손가락이 전류.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자, 보세요. 직선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이것을 전류에 의한 자기장, 앙페르 법칙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지만 바로 이 앙페르 법칙을 활용하여 하드디스크, 마그네틱 카드, 이러한 자성을 활용한 정보 저장 장치,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이런 곳에 정보를 저장할 때 이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 원형 도선이에요. 자, 원형 도선에 만약에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원의 형태로 흐르고 있을 때는 엄지로 원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전류를 표현하세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자기장은 이 도선 안쪽의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다시요. 자, 이렇게 할 때 솔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코일만 감아 놓은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통을 넘어가듯이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뒤로 넘어가듯이. 그러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바로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N극 방향, 이쪽은 S극 방향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거기가 바로 N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앙페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일로 와볼까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자들도 자석을 띨 수 있다. 그것을 네 글자로 우리가 무슨 자석? 원자자석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고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것을 전자의 궤도운동, 또 스스로 도는 것을 스핀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좋습니다. 전자가 이동해 간다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앙페르 법칙, 그 주변에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은 그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감아지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됐나요? 그럼 이쪽이 무슨 극이 되는 거죠? N극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무슨 극이 되는 거죠? S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이쪽이 N극을 띠고 이쪽이 S극을 띠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때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걸 네 글자로 무슨 자석이라고 한다고요? 원자자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책 순서는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제가 하는 강의 순서를 잘 따라오셔야지만이 여기는 이해가 됩니다. 자, 필기하셨나요? 잠깐 스탑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좀 지울게요, 이제. 자, 앙페르 법칙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 용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자성이라는 용어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자성. 자성은 쉽게 말하면 자석의 성질을 말해요. 자석의 성질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속과 같은 것들을 뭐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또는 N극과 N극을 밀어낸다든지 N극과 S극은 서로 끌어당기는 이러한 성질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물체가 있어요. 현재 이 물체는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물체를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끔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화시킨다라는 표현 씁니다. 뭐라고요? 자화시킨다. 쉽게 말하면 자석화시킨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어떠한 자석의 성질, 즉 자성을 띠고 있지 어떠한 물체가 띠고 있지 못하던 어떠한 물체를 자화시켜서 바로 자석의 성질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럴 수 있는 물체들,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물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성체. 됐나요? 자, 이러한 자성체의 종류에는 몇 가지, 총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바로 강자성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자성체. 자, 종류는 이미 다 적어드릴게요. 강자성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상자성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반자성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바로 정보 저장,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정보의 저장이죠. 바로 그 정보의 저장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강자성체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이 강자성체라는 것은 어떠한 성질을 띠고 있느냐?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상당히 어려운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단원은 사실은 뭐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나와서 물리를 담당하는 제가 특별히 나와서 이렇게 이 4단원만 특별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떠한 물체를 하나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물체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물체들은요. 이 물체는 이 안에 수없이 많은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그 각각의 원자들은 아까 보셨죠? 자, N극과 S극과 같은 원자 자석을 띠고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러한 수없이 많은 원자들이 어떤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면서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느 쪽이 N극, 어느 쪽이 S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원자 하나하나들의 자기장의 방향은 다 뒤죽박죽입니다. 어떤 놈은 이쪽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어떤 놈은 이쪽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어떤 놈은 여기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뒤죽박죽하는 이러한 방향을 띠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구역으로 나눠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구역, 이러한 구역, 이러한 구역 이렇게 구역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구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들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가 용어가 상당히 어려워요. 바로 자기 구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나요? 자, 현재 잘 보세요. 지금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제 마지막 결론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현재 어떤 하나의 물체 속에 원자 자석이 들어있는데 그 원자 자석들의 방향이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N극이다, 어느 한쪽을 S극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됐어요? 자, 현재 이러한 물체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어떠한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자기장 영역 속에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어떠한 자석을 하나 준비합니다. N극. 이쪽에도 어떠한 자석을 하나 준비합니다. S극. 그랬을 때 바로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어떠한 자기장이 존재를 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간에 지금 우리가 표현한 이러한 물체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 저 물체가 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이러한 외부 자기장의 방향에 같은 방향으로 이러한 원자 자석들이 정렬이 돼버립니다. 됐나요? 그러면 어떠한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물체는 어떠한 통일성을 갖는 자석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다가 N극을 표시하고 이쪽에다가 S를 표시하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좋아요. 바로 이렇게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 물체를 다시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이 물체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바깥쪽 영역에 빠져나오더라도 여전히 이러한 자석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N극, S극 이렇게요. 됐나요? 바로 이러한 물체를 바로 뭐라고 하느냐? 강자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은 바로 강자성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강자성체라는 건 평소에는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 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뒤죽박죽인 배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어떠한 외부 자기장 영역 속에 집어넣었을 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석의 성질을 띠게 돼요. 그리고 걔를 끄집어내더라도 여전히 자석의 성질이 남아있는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강자성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바로 이러한 강자성체가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하드디스크, 마그네틱 카드 이러한 모든 곳에 발라져 있어요.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떠한 자기장의 형태로 그런 강자성체에다가 기록을 하게 돼요. 그거 갖고 될까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디지털 정보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디지털 정보라는 것은 이진수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1과 0으로 표현하면 컴퓨터가 다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장을 예를 들어서 자기장을 이쪽으로 표현하게 된 것을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쪽으로 표현하는 것을 0이라고 표현하면 이진수로서 완벽하게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됐나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강자성체를 활용한 정보 저장 장치를 뭐라고 한다? 자성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 대표적인 하드디스크, 마그네틱 카드,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칠판을 한번 정리한 후에 뒤에 밑에 있는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어렵죠? 예, 용어가 다 아마 처음 듣는 용어들이라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단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잖아요. 외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과학에서 나오는 이런 용어들도 자꾸 반복하셔야지 이게 한 번 듣고 모르겠다 하는 거랑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일단 강자성체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고요. 자, 이 강자성체라는 것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석의 성질을 띠면서 외부 자기장을 빠져나오더라도 그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것을 바로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좀 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본론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석의 성질, 자성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배워 나갈 텐데, 일단 먼저 우리가 바로 자기띠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기띠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자기 테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이러한 테이프들을 우리는 자기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하면 그 테이프에 도대체 뭐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참 신기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러한 원리입니다. 바로 그러한 테이프에, 바로 그러한 띠에 얇게 강자성체 물질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입혀준 그러한 자기 테이프, 자기 띠를 바로 어떤 카세트 또는 비디오의 안에 있는 헤드라는 부분을 지나가게 만들어요. 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바로 정보를 저장하고
또 재생하고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살짝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자기띠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다란 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기다란 띠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얇게 바로 강자성체 물질이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그곳에 어떠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기장의 방향에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자석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을 무슨 극이라고 한다고요? N극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 무슨 극? S극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장 영역을 빠져나오더라도 여전히 자석의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그네틱 카드라고 해가지고 보통 신용카드나 어떠한 회원카드 뒷면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마그네틱 바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요곳에 강자성체 물질이 발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자성체에다가 외부 자기장을 가함으로써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석의 성질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시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러한 마그네틱 카드에다가 어떤 또 다른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거나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카드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통 우리는 그것을 뭐 카드가 깨졌다느니 지워졌다느니 그냥 쓸모가 없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러한 마그네틱 바에다가 또 다른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여기다가 기록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정보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막 저장이 되다 보니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면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강자성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13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보가 저장되는 그러한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자성을 활용한 정보 저장 장치들의 정보를 저장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과연 자성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 자기띠, 마그네틱 카드, 또 하드디스크 이러한 것들은 과연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법칙의 이름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성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의 저장 원리는 바로 앙페르 법칙이다. 자, 법칙의 이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아마 이 법칙 이름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정보를 저장하는 그러한 원리는 앙페르 법칙. 됐나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디오라고 말하는 어떠한 그것에 또는 뭐 카세트라고 말하는 어떠한 그곳에 바로 헤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 헤드 밑쪽으로 강자성체 물질이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헤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헤드를 한번 그려보죠. 자, 이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헤드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 헤드에는요,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자, 이 코일에는 바로 뭐가 흐르게 되느냐? 바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됐죠? 그리고 이 헤드 밑에 쪽으로 뭐가 지나가게 되느냐? 바로 강자성체 물질이 발라져 있는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의 그 테이프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띠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만약에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앙페르 법칙입니다.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표현하면 엄지가 가리키는 게 N극이에요. 맞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앙페르 법칙.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엄지가 가리키는 게 N극이니까 이쪽이 N극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반대쪽은 S극이 형성이 됩니다. 됐어요? 자,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일단 형성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이러한 외부 자기장 영역 속에 자기 테이프이 지나가게 되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석의 성질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를 하나의 자석으로 표현하게 되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의 N극,
이쪽을 S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이제 얘가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지나가더라도 이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맞죠?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이곳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교류라고 얘기를 해요.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는 직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류의 방향이 변하는 것은 교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이쪽이 무슨 극이 되는 거죠? N극이 되고 이쪽이 무슨 극이 되는 거죠? S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 기록되는 자기장의 방향도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록된 모습을 봤더니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록된 모습을 봤더니 어떨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어떨 경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더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해봤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고 그것에 따라서 기록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겠죠. 됐나요?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오른쪽 방향을 1, 왼쪽 방향을 0이라고 표현한다면 얘는 정보가 0, 1, 1, 1, 0 이런 식으로 이진수로 바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컴퓨터에 저장하고 컴퓨터에서 인식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됐나요? 잘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는 당연히 이 저장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성을 활용한 정보 저장 장치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앙페르 법칙이다. 그게 뭐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다. 그렇다면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이런 식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페이지 131페이지 나와 있는 위쪽의 내용, 바로 정보의 저장, 앙페르 법칙, 또 기록 원리,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저장되는 순서까지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130페이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꼭 또 이어서 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은요, 이러한 정보가 저장되는 것까지 배웠으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제 재생이 되는지, 어떻게 읽어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볼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자기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장을 형성하는 보통 자석은 N극과 S극이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원자 크기가 되더라도 자기장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원자 자석들이 어떤 하나의 물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물체에다가 바로 외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이 되면서 하나의 통일된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 강자성체라는 것은 외부 자기장 영역 속에 들어가더라도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석의 성질을 띠면서 그 영역을 빠져나오더라도 성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을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물론 남아있는 정도는 무한대는 아니에요. 아셨죠? 자, 이러한 강자성체를 활용한 정보 저장 장치를 우리는 자성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띠, 마그네틱 카드, 하드디스크가 바로 대표적인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자성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원리는 무슨 법칙? 앙페르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정보가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그러한 방향에 대한 것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정보의 재생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